안녕하세요. 시청자가 직접 만드는 방송 열려라 TV입니다. 요맘때가 되면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의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걸 전화위복 삼아 심기일전하자. 그런데 그렇게 매년 신나게 반성을 해도 달라지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정치권도 지역사회도 학교도 회사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말이죠. 반성했음 변해야 합니다. 안 그럼 누군간 그 모습을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2월과 잘 어울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소소하지만 끝을 보면 뜨끔한 이야기. 함께 보시죠. 대답도 참 잘했어요. 그러면 그림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출발합니다. 빵빵! 승희라, 너도 이리 와. 승희라 이리 와. 승희라, 가자. 자, 할머니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바지 먹었어. 자, 여기 봐봐.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좁고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간식 먹게 손 씻고 와야지. 네. 승일이도 간식 먹게 손 씻고 와야지. 승일이도 간식 먹게 손 씻어야지. 가자. 자, 손 씻으러 가야지. 자, 승일이도. 승일아, 안 돼. 이거 다시 로봇으로 또 한번 만들어봐. 와, 잘하네. 승일이 참 잘한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매일 술이야 술. 아이고, 진짜 내가 그냥 미치겠다. 아이고. 괜히 붕어빵 같은 내 아이,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닐 거고요. 꼭 부모 자식 간만의 일도 아닐 겁니다. 집은 물론 학교, 직장 어디에서든 내가 누군가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새해 새 다짐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이라 화려한 시상식이 많다 보니 문득 소소했던 한 영화제가 생각납니다. 따뜻한 햇볕과 아기자기했던 현장, 그 모든 게 좋았던 여름, 무주 산골 영화제로 돌아가 봅니다.
어디서 오셨는지랑 아, 예. 너무 귀여워요. 네, 서울에서 왔고요. 예, 저는 정한솔이라고 합니다. 뭐 나이 말해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에서 같이 왔고요. 박주아라고 합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이게 어떻게 참여해야 되지? 제가 학교 수업 듣다가 그 영상 수업을 듣다가요. 교수님이 이런 영화제도 있다. 그래서 추천해 주셨어요. 두 분의 상식이 참 어렵죠. 네.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어제 왔는데 좀 많이 좀 놀랐어요. 사실 영화제 막 부산 영화제도 가보고 다른 좀 도시에서 한 영화제들도 가봤는데 되게 여기가 자연이 특색이 너무 있어서 특히 등나무 운동장에서 이제 다 산도 보이고 또 운동장도 너무 좀 아름다워서 되게 좀 자연이랑 어우러진 것 같은 영화제인 게 막 너무 느껴지다 보니까 사실 오래 있진 않았는데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너무 좀 즐겁고 그리고 이제 힐링 영화제 뭐 이런 걸로 많이 홍보가 돼 있었는데 근데 또 보니까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여기 무주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지역색이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좀 되게 좀 진짜 좀 따뜻하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굉장히 좀 저희가 1회 때부터 매년 이제 산골 영화제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때가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가요? 느낌이 아니면 올해는 조금 더 축제가 섬세해진 것 같아요. 저기 등나무 운동장 쪽에 마련된 곳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규모가 확실히 전보다 커진 느낌? 그런 느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부탁드려도 돼요? 네. 어디에서 오신 누구세요? 네, 전주에서 온 장순화라고 합니다. 아, 전주에서 오셨어요?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딸내미가 막내 네. 딸내미가 어제 산골 영화제 한다고 오늘 지금 토요일이고 해서 휴일이라서 어제 오셨어요? 오고. 네, 따님은 어떻게 가셨대요? 무지에 사세요, 따님? 아니요, 전주에 같이 사세요? 예. 오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오늘 지금 엄마의 공책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네. 감동적이어서 저도 그 똑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다음에 우리 해마다 무주에서 산골 영화제 해요. 네네. 다음에도 또 오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역민으로서 이 영화제가 너무 좋은 아이템의 영화제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실은 많이 적극적인 참여가 사실 좀 어려웠던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쩌지 지금 5번째 행사이긴 하지만 직접 관람하고 했던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주변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 이 축제의 출신 이제 뭐 영화 하면은 뭐 그냥 일상생활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무주 같은 경우는
자연 자원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냥 나들이 겸해 곁들이는 영화, 또 밤하늘에 그 아름다운 별이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곳이지 않을까. 네, 무주로 놀러 오세요. 배우 김우빈 주연의 영화 스물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 너머에 뭐가 있든 두려울 게 없다. 우린 미치도록 젊으니까. 정말 미치도록 공감하고픈 이 말을 우리 시청자들이 좀 더 현실감 있는 에피소드로 녹여봤습니다. 서로 다른 스물의 이야기, 함께 보시죠. 캠퍼스에 꽃들이 가득 핀 봄날. 여기 또 다른 스물이 있다. Each and every heartbeat gives us a little more time.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And every little thing you say. 이름은 송요한이고요. 신문방송학과 1류학번 백사태수입니다. 나이는 6살입니다. 몇 학번이시죠? 17학번. You and I will be again sometime. 힘들죠. Letting you go has never been so. 사람이 한두 명 남고 다 군대를 가거나 휴학하거나 그래서 좀 학교 다닐 때 원래는 같이 다녔는데 혼자 다니거나 한두 명과 다니는 그런 게 좀 힘들긴 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건강 생각해야죠. 예, 뭐 나이도 나이인지라. 진짜 헤어지면 나 이거 진짜 이거는 사진으로 오늘 할 거야? 난 김없네. 나 이거밖에 안 했었어. 슈츠가 있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그냥 배운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 기간이 진짜 다가오게 되면 기억이 다 안 날까봐 그냥 한 번씩 훑어보고 있어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나 봐요?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뭐 동기 애들도 별로 없고 할 것도 없고 뭐 할 게 공부밖에 없는데 공부나 해야죠. 저희가 당구톡이라고 당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한 사람이 6-7명 있는데 이제 저 빼고 다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아무도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숫자가 하나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오빠, 여기서 뭐해요? 자고 있지. 여기서 자고 있어, 어떡해요? 지금 공강 시간인데. 아 그냥 동방 올 때마다 항상 주무시고 계시길래 그냥 피곤하신 분인가 보다 했어요. 그지 않아? 좀 고학번이시라 삶이 고달프신 것 같아. 고학번 아니에요? 저 111인 줄 알았는데 맨날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화석이라서. 화석이지. 17학번이에요. 아 17? 나 지금까지 제가 약간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니 1이 아니냐고 서로 막 그런 얘기 했는데 17이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알았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떡해. 후배들에게 제가 정보를 많이 못 줬나 봅니다. 오늘 하루도 뭐 어떻게 지나갔네요? 방송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서 신방과에 지원하게 됐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이제 군대에서 신문방송학과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영상 공부하고 그 왜 그래픽 있잖아요. 컴퓨터 그래픽.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 보여서. 보통 1력 애들이랑 한 제가 제대로 만약에 애들이 재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5살 차이가 나서. 아, 네. 저는 뭐 입학을 2번 한 셈이 되는데, 예, 그런데 뭔가 별로 설레진 않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설레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애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스테디 지금 애들 할게 뭐냐, 제가 그거 카메라 도구랑 하기로 했고 형이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영상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촬영 스터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애들 오면은 이거랑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일단 이거 좀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이렇게 해놓고 뚜껑. 네, 다음은 앵글입니다. 앵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피사체랑 카메라랑 거리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앵글은 어떤 위아래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러 막 카메라를 기울여서 촬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울였으니까 어떤 거를 비평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도 이걸 쓰기도 하고요.
뭔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스터디 만족하세요? 스터디요? 글쎄 뭐 애들이 만족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테스트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거랑 그 아까 전에 그 레이어 추가한 거 있잖아요. 핑크 색깔. 이거랑 벤치 크기가 좀 다르게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좀 어색해 보이니까 여기 디졸브 이거 필름 디졸브 이거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거 있을 텐데. 아 지금 오늘 동아리 첫 과제 때문에 영상 편집하러 와 있고요. 6시부터 와 있는데 요한이 형이 좀 많이 가르쳐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가 여기 1시부터 와 있었거든요. 근데 1시부터 와 계시는데 아침부터 태성이 오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영상 같은 거 옮겨 담는 것도 물어보고. 저도 나중에 꼭 후배들한테 좋은 편집 기술 알려주고 싶습니다. 선배님을 위해 희생해라. 이거는 매 주마다 있는 거야. 그거 뭐요? 거기에 본네. 가야죠. 아 정말? 기대하고 있겠어. 카메라 앵글이나 샷 같은 거를 우리 요한 오빠가 알려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조용하게 웃기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웃기고 툭하면은 안쓰럽고. 뭐든 다 맡은 바는 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형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여쭤볼 거 있으면 그럴 때마다 뭐 대답도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후배들을 보살피고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큰 영감이 되는 사람이고. It's a price to pay when it comes to love, and we'll take what comes, take what comes. Feel the wind in your hair, feel the rush way up here. We're walking the wire, love. We're walking the wire. 아직 한숨인 그대. 잘 아니잖아. 편집을 잘해줬으면 좋겠네. 재미있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뭘 말을 해? 스물, 정해진 게 없어 불안하겠지만 정해진 게 없으니 가능성이 무한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열린 자세로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태어난 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도 진짜 스물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 1위는 진로 변경, 2위는 신나게 놀기, 3위는 연애라고 하던데 일과 노는 건 혼자 해도 연애는 둘이 하는 거니 이런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화면으로 보시죠. 혹시 끝나고 술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한잔해요. 같이 하자. 갈까요?
진짜? 그러면은 내 아는 형 소개시킬까? 한이 형 이상하지 않겠지? 그럼 내가 형한테 말할 테니까 너도 한이한테 얘기 좀 해줘. 네. 안녕하세요. 이쪽 오셨나요? 네.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먼저 시켜놔가지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그치? 아 진짜요? 아, 형 저예요. 소개팅 잘했어요? 잘 됐네요. 그러면 네, 다음에 봬요. 네. 너 영구랑 잘 안 됐잖아. 진짜 잘생기긴 했는데 좀 내 스타일은 아니야. 진짜? 근데 어떻게 저희 회사는 차라리 야 협상에 차라리 힘들지 않아. 그게 좀 어렵다. 안 들어 봤어 서련? 아니지. 야.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나 영화 무조건 찾아봐. 그럴까? 백제 무왕이 세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산, 익산 미륵사지 유물이 내년 문화재청 추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향교 체험이나 야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식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이라는데요. 시공간을 넘어 우리와 숨쉬는 백제의 흔적들, 지금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찬란한 700년의 백제 역사 중 익산에서 꽃피운 백제의 황금기는 무왕시대였다. 무왕시대에 지어진 미륵사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으며 아름다운 불교 유물과 함께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곳이었다. 찬란했던 당시의 흔적을 따라 역사의 진한 여운이 느껴지는 미륵사지를 한번 찾아가 보자. 미륵사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륵사는 백제시대의 가장 큰 사찰로 창건에 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와 금제살이 공영기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왕위에 오른 서둥이 왕비 선호와 함께 사자사에 가던 중 용화산 아래의 한 연못에 이르자 물속에서 미륵 삼존이 나타났다. 선화비의 간청으로 연못을 메워 탑
미륵과 불전을 각각 세 곳에 세우고 미륵사라 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터만 남은 미륵사를 걷는 기분은 남다를 것이다. 보통의 폐쇄지와는 다른 시간의 무게가 묵직하게 다가온다. 미륵산이 둘러싸고 있는 미륵산은 미륵 신앙에 의해 탄생한 사찰이다. 미륵 신앙은 권력자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간이었고 백성에게는 삶의 구원과 스스로를 보듬는 수행의 길을 제시하는 신앙이었다. 미륵사지에 있는 당간치주는 통일 신라 때의 당간치주로 미륵사지 남쪽에는 현재 2기의 당간치주가 동서로 약 90m의 간격을 두고 서 있다. 높이는 3.95m이며 보물 제 236호이다. 미륵사지의 서탑은 2001년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진행되어 2010년 해체 완료 후 복원을 진행하고 있다. 석탑 보수 정비 현장에는 석재 가공 모습, 석재 해체 부재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석탑에 대해 알아보자. 백제 제30대 무왕 때 건립된 최대의 석탑으로 최근 해체 복원 작업 중 금제사리호를 비롯한 많은 목급 유물들이 대량 출토되었다. 바로 이 탑이 미륵사지 석탑이다. 국립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 대하여 한번 알아봐 보자. 이곳은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1만 9천여 점의 소장된 유물을 전시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백제인들은 얼마나 건축기술이면 건축기술, 금속공예면 금속공예, 뭐 미술이면 미술, 외호입니다. 외호. 외호 안에 네오는 금재로 되어 있고 외호는 금동이에요. 그리고 네오 안에는 가장 백제 때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유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족하고 왕만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으로 사리를 모셨다고 보시면 되고, 통일신라 때의 금동 향루예요. 네, 통일신라 때 가장 아름다운 향루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침인데요. 지붕의 용마루 가장 높은 쪽 양쪽 끝을 장식하는 기와예요. 금마 사거리를 지나면 이곳이 서동 왕자의 생가터이기도 합니다. 서동은 무왕 30대 왕으로 이곳에서 탄생하였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익산 쌍릉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이곳 쌍릉에 왔습니다. 동서로 약 200m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 형식으로 봐 백제발 무왕과 그 왕비의 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 발굴 현장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관 가는 길목 논 가운데는 길쭉한 석불 두 기가 마주보고 서 있다.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불상을 서로 잇는 다리밑으로
옥룡천이 흐른다. 견효와 직녀의 전설처럼 두 개의 석불 모습은 애처롭기조차 하다. 이름은 각기 다른 동고도리와 서고도리 석불로 이끄는다. 왕궁리에는 백제 무왕시대의 왕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왕궁리 일원은 오래전부터 유적 유물들을 발굴 중에 있으며 최근까지도 왕국의 흔적임을 알려주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무왕이 천도를 했던 왕궁리에는 어떤 역사들이 숨어 있을까? 왕궁리 유적은 백제 때 왕궁으로 사용됐던 그런 공간입니다. 백제 30대 왕이 무왕이 이곳에서 20년 내지 30년을 공수 운영했고요. 그 시기는 600년대 전반이 되겠습니다. 왕궁리 5층 석탑은 왕국에서 사찰로 변화하는 과정에 건립된 탑으로 처음에는 목탑이었는데 후에 석탑으로 변화되었다. 이 석탑 안에서 식구매의 금제 강경판과 사리 장엄구가 수습되어 국보 123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제 무왕 때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왕궁리 유적지는 인접한 익산 미륵사지와 함께 최대 규모의 백제 유적으로 꼽힌다. 백제 30대 무왕이 천도하여 건립한 남북 500m, 동서 250m의 왕궁터로 3,0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현재 발굴 조사가 한창이다. 사적 408호로 지정되었다. 유적 전시관은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유적 남측에 건립되어 2008년 개관하였다. 전시실에는 유적의 축수 모형과 화장실 유적, 정원 유적 등 축수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중요 유물 3,000여 점과 1965년 왕궁리 5층 석탑 해체 보수 과정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미륵사지 전시관이 우리나라 13번째 국립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과거와 미래 그리고 변화 중인 지금, 익산의 백제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흔적, 이번엔 한 개인의 삶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실버TV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북 노인회장을 맡고 계신 김두봉 어르신을 만나봅니다. Junto a tu reja le formarás un nido en donde pueda la estación pasar. 안녕하십니까. 전북 실버방송 김분호 기자입니다. 오늘 영상 자서전 8번째 손님으로는 대한노인회 전라북도 연합회 김두봉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는 30대 젊은 시절부터 각종 선거직에 나갔다 하면 줄곧 무투표로 당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30대가 20대에서부터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했어. 아, 그러셨어요? 네, 20대 후반서부터 네.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비교적 뭐 내 자랑이 아니라 네. 그 성실과 진실성을
떠나서는 김두봉이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사에 비교적 성실하고 진실되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 네. 데다가 또 내가 조금은 의사소통력이 있어. 네. 네. 그래서 그 어른들, 나는 그때 아들이고 모두 이제 맨 어른들하고만 나는 상대를 할 텐데 예. 어른들이 나이는 젊지만은 믿음이 가는 젊은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이제 그 노협동조합장도 당선되고 또 35세 전에 또 통일주체국민의 대의원도 뭐 무투표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다음에 하실 말씀이 있을까 모르지만은 그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된 것 같아요. 아, 인정을 많이 받으셨네요. 인정 안 받으면 절대 안 되죠. 오래전부터 향교 재단 일을 해오셨고 현재 3선에 걸쳐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떠한 자리인가요? 내가 저게 60대 중반 이전에는 그 사회 활동도 하고 내가 정치 그 활동도 뭐 나를 위한 것보다는 또 주의 건의에 잠깐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은 60대 중반 들어서는 내 남은 여생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남에게 욕 하나도 먹고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영감이라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길은 선대에서부터 다니던 도의 문화를 강조하는 향교를 다녀야겠다. 네. 그래서 향교, 정교도 역시 그 유림 어른들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해보라고 해서 장수 향교 정교에 말하면 추대가 돼가지고 3년을 마치고 네. 2009년에 전라북도 향교 재단 이사장 임기가 만료된 분이 있었는데 그 후임으로 당신님이 전라북도 향교 재단 이사장을 한번 맡아주시오 해서 추대를 받아가지고 이사장으로 취임해가지고 현재 26개 향교가 있는데 제가 송하진 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향교마다 매년마다 운영비, 재래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지급을 받는 걸 작년서부터 했고. 장수군 지회장 임기 중에도 노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에 소외되신 분들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큰 일은 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큰 일은 뭐 우리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보다 조금 힘이 없는 단체에 보탬이 된 것이죠. 네. 사실은 우리 장수군 노인에는 노인들이 그 선급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인 독립건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교통이 조금 불편한 적이 있었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네. 군수한테 한 5억 들여서 이게 리모델링 좀 해보려고 했더니 회장님 그 5억 들여서 하느니 저희들이 새로 집을 하나 마련해 줄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저희들 단독으로만 할 수도 없고 네. 장수에는 여러 기관 사회단체가 있었는데 같이 우리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다른 단체로 들어가게끔 했으면 어떻게 했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노인의 전라북도 연합회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전라북도 노인회는 지금 14개 시군 지회가 있고 네. 노인 회원으로 하면 한 35만 정도가 노인 회원이 있고 말하자면은 내가 생각에는 도지사 다음으로 제일 큰 회원들을 옹하고 있고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네.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네. 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 회장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앵커는 지금 몇 살이요?
저요. 이제 60 막 넘어갔어요. 현장에 노후 대비를 했어야 돼요. 늦었어요? 늦다고 할 때가 빠른 때요. 네. 현장에서 나는 사실은 젊어서 이후로 걷는 운동을 많이 했어. 네. 젊어서 이후로 걷는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갔지만 술을 많이 먹었어. 그런데 건강하신 비결은? 그렇게 잘 먹던 술을 딱 끊어버리고 담배도 하루에 한 갑씩은 피워버리는데 그 의사들이 끊을 수 있으면 끊으라고 해서 딱 끊어버렸어. 결심이 대단하시네. 그래서 술, 담배 끊는 것이 뭐 어렵냐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술, 담배 끊고 걷기 운동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조깅을 김영삼 대통령보다 내가 더 열심히 70까지는 더 열심히 했는데 70이 넘어서부터는 그 과격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많이 속보 걷는 운동으로 해서 1년 365일 중에서 못해도 300일은 걸을 거야. 40분 동안 건지산 걷기 운동하고 했어. 나는 것이 비결이었네요. 운동을 3일세끼 밥 먹듯이 생활화해야 된다. 그래야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이지 말이 100세 시기라고 하지만은 이 운동도 안 하고 날마다 술이나 먹고 행덕증하고 100세까지 70세도 못 살지. 맞습니다. 준비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돼요. 이 준비는 젊어서부터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연설의 달인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 시기를 해야 돼요. 그 말은 약상사처럼 그냥 뭐 수수로 안 맺고 잘하는 것이 잘하는 말이 아니요. 때와 장소에 맞는 얘기를 해야 잘하는 사람이. 가슴에 와 닿는 얘기, 피부에 닿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잘하는 말이요. 링컨 대통령이 뭐 바이더 피플, 포도 피플, 주부티 피플 뭐 하는 그 연설이 내가 어디 보니까 272자의 연설이야. 근데 그게 만고 명연설이잖아요. 2분, 3분이 안 걸린 얘기가. 그러니까 말은 오래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1분을 했더라도 그 때와 장소와 분위기에 맞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하는 얘기. 이것이 잘하는 얘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농담을 하더라도 상당한 계산된 발언을 내가 잘 해요. 뭐 달인이라 소리 못 듣지만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가 모르는데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있어, 솔직히. 그러시군요.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는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80평생을 남다르게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잘 살아오신 대한노인의 전라북도 연합회 회장 김두봉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소. Junto a tu reja le formarás un nido en donde pueda la estación pasar. 지역 노인회 활동을 해본 분들은 김두봉 어르신을 연설의 달인이라고 한답니다.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건강하셔서 그 노하우 다른 분들께도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오가는 수많은 덕담 중에 건강을 기원하는 것보다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시청자의 기운이 곧 저희 열려라 TV의 힘입니다. 아프지 말고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가 만드는 열려라 TV 올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